평생 써먹는 급등하는 자리, 급등의 시작을 알려주는 자리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발생하는 자리, 일단 선 3개가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빨간 선은 최고가입니다. 물론 일봉상에서 보이는 최고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최고가에서부터의 하락을 보여주는 특정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노란색 선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구간입니다. 또 최고가에서부터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최고가에서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특정한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상승, 반등이 보여지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관찰하고 노리시겠습니까?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자리에서 재료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종목 선점과 함께 큰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반등, 즉 거래량 증가와 함께 앞쪽에서 재료를 포함한 상승이 나왔을 때 최대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가격에서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60%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15% 정도의 상승, 그리고 최대 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그리고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60%의 반등, 거래량 증가와 함께 만들어지는, 그리고 재료를 포함한 종목의 급등을 알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단타 매매를 평생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보면서 확실한 구간에 대한 선점,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지 지지와 저항들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급등이 나오는 자리들,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구간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구간에 대한 가격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백신연구소라는 종목에서는 최고가가 14,9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4,900원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30% 가격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450원이라는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상장하고 나서 주가의 고점, 최고점,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에 대한 증가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이 마이너스 30% 가격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30% 가격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 1,450원에서 최대 15% 가격까지 상승을 노려보기 때문에 12,050원이라는 가격에서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주가의 흐름상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법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나라 종목들이 보여주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대한 급등의 형태를 노리는 방법, 그리고 크게 급락을 하고 나서 매집을 통해 급등을 해주는 매수의 급소 자리, 주가가 급등해주는 자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어주고 하락을 했을 때 이 가격대 30%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으면서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캔들들,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거래량에 대한 증가는 앞쪽에서 거래량이 없었고 거래량이 급증을 해주는 형태라서 이 가격대에서 15%까지는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지와 저항 형태가 분명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지는 아래쪽 구간에서 지지 형태를 만들었지만 이 30% 구간 1,450원에서부터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상승은 여기, 그리고 저항이 생기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가격인데요. 14,900원에서부터 최대 60% 하락하는 가격은 5,96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최고가에서부터 최저가까지 정확한 가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 과연 어느 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생각한 그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의 급소, 주가가 급등을 해주는 자리를 알고 있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것인지를 확인해 줘야만 합니다. 주가가 60% 구간에서부터 급등을 한다라고 보여졌을 때 최소죠. 최소 15% 가격 구간 6,860원에서 지지와 저항의 형태 또는 저항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주가가 최대 떨어진 마이너스 60% 구간에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최대 30% 가격에서 지지와 저항 또는 저항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격대의 흐름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마이너스 30% 가격일 것이냐, 마이너스 60% 가격일 것이냐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퍼센테이지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하신다면 그 주가가 움직여주는 지지와 저항의 가격들이 모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떨어져서 마이너스 30%, 반등이 나와서 플러스 15%, 다시 지켜주지 못하고 거래량이 죽어버려서 마이너스 60%, 이 60%에서 반등이 나와서 15%, 그리고 최대 상승해 줄 수 있는 가격, 저항이 생기는 가격 플러스 30%. 자, 이 선들이 다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을 쭉 연결해서 보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의 형태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라인들을 따라서 신규 상장주이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차트의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 구간을 거쳐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복기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마이너스 30% 구간과 그리고 60% 구간에서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반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각 구간에서의 반등 시 15%, 15%에서 최대 30%까지의 상승을 통해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더욱더 완벽한 공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보여준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신화인터텍은 오늘 상한가를 달성해 줬는데요. 이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그 내용에서 지지와 저항의 형태를 맞게 그리고 위쪽 돌파가 일어났을 때는 돌파의 형태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고가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 고가의 가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최고가이기 때문에 최고가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55원. 4,555원이기 때문에 이 최고가 가격에서 마이너스 30% 가격. 그러면 3,190원이 만들어지고요. 이 3,190원이 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최고가에서부터 60% 가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1,825원이라는 가격이 설정됐습니다. 자, 고가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첫 번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거래량 증가가 살짝 보였는데요. 이 거래량 증가가 보이는 형태에서 이 라인을 찍고 지지해주고 위쪽에서 터진 형태이지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3,190원이란 가격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해 줬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15% 가격이겠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3,670원이라는 15%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15% 가격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15% 가격은 앞쪽에서 보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가격대를 설정하고 나서 앞쪽에서의 저항과 라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이 가격대는 1차적으로는 매물의 형태, 그리고 매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가가 떠줬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생겼습니다. 요렇게도 발생을 했고요.
자, 크게 이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이탈하게 되면 마이너스 30%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밀렸다가 갑작스런 거래량과 함께 마이너스 60% 구간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뚫어주지 못했던 이 가격, 15%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에서부터의 거래량 증가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15%를 돌파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다시 돌파, 그리고 정고점을 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니까요. 이런 주가의 형태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아주 재밌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모비스입니다. 이 모비스도 3,565원이라는 최고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격에서부터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3,565원에서부터 마이너스 30% 가격 2,495원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2,495원에서 또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60% 가격 1,430원을 설정해 줍니다. 자,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지만 도달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 언저리에서 그냥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격대들에서 30%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었느냐라는 부분이 체크가 돼야 돼요.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30% 가격대에서 거래량을 가진 형태의 15%의 상승률이 발생했느냐입니다.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래쪽 구간, 마이너스 60% 구간에서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반등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495원에서 15% 상승 가격을 설정하면 2,870원이에요. 자, 이 가격까지 상승을 해준, 도달을 해준 형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 구간에서도 그 흐름을 지켜서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지, 그리고 저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쪽에서도 만들어놨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역사적인 라인들에서부터 규칙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대입을 해서 또 규칙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 아래쪽에서도 규칙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 줄 수 있어 라는 통계치에 의한 매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시는 정형화된 매매 형태, 즉 패턴에 의한 매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점에서부터 30%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의 형태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뒤쪽 구간과 상관없이 1차적으로는 무너뜨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 마이너스 30% 가격이 결국은 저항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에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에서 반등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60% 낙폭 가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볼 수 없는 종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떻게 뜰지 판단하지 못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대략적인 가격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렇게 올라가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확률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1차 확률을 보여주는 자리에서의 반등, 그리고 이 확률이 만들어지면 2차 단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급등의 형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형태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국 BNC라는 종목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고가의 형태입니다. 권리락을 거쳤고요. 이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권리락이 있을 때는 권리락에서부터 최고점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최고점과 지금 현재 가격의 차이가 갭차가 꽤 나기 때문에 권리락이 만들어진 이후에 형태들을 고점의 형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의 고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앞쪽은 필요 없게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태만 필요하게 됩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자, 24,000원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24,000원에서부터 마이너스 30% 가격, 그러면 16,800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16,800원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0%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이너스 60% 가격에서는 9,600원 이라는 가격이 설정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고가에서부터 30% 구간에 다다랐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멈칫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멈칫하는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에 대한 증가로 첫 반등이 양봉이 나오거나 양봉이 크게 상승을 해주는 형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뒤쪽 구간도 그닥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주가가 고가에서부터 마이너스 60% 구간이 됐을 때도 앞쪽 30% 구간, 1차 구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1차 구간에서의 흐름이 확률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뒤쪽 구간에서도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있다 할지언정 따라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차 구간에서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규칙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2차 구간에서의 매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대략적인 라인을 긋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이 라인들은 대부분 반등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급증을 해야만 하는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고 주가가 급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한 가격대까지의 규칙적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16,800원 최고가에서부터 첫 번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30% 가격인데요. 여기서의 반등가는 19,300원, 즉 15%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19,350원이 반등 가격인데 반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구간, 2차 구간, 마이너스 60% 구간에서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상승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경우, 또는 흘렀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내가 대비를 하지 못하는 가격대가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가는 어차피 자기가 움직여 가는 대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순차적인 확률을 가지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려는 습관을 가집니다.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갭은 발생을 하겠지만 이 또한 정형화된 움직임을 보여줘야만 내가 직접적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이 종목에 비중을 놓고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흐름이 없다, 확률적으로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과감히 이 종목을 패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9,600원이라는 가격에서 15%는 11,050원입니다. 자, 상한가에는 도달을 했는데 11,050원까지 거의 비슷하게 와줬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마다 이 가격대까지 와주는 게 목표인데 1차 구간에서도 그런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형태는 역시나 지켜주지 않는 모습이죠.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한국 BNC라는 종목이 힘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서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 최종적으로는 30%의 상승, 12,5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가격대를 보면 12,500원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를 체크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격대들은 주가의 반등을 1차 구간, 2차 구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주가가 거래량을 가지고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이며, 이런 가격대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도 그리고 앞전에도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라인들에서는 내가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위쪽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이 위쪽에서부터는 이 가격대에 대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량을 소화를 한 형태에서 어느 특정 가격대까지 물량을 소화한다. 보통 마이너스 30% 가격에서 15% 가격, 이 가격대까지 소화를 해주면 이 다음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모습에서 단타 매매를 노리실 수도 있게 됩니다.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쉽다고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또는 응용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확실한 구간들을 찾고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 증가와 반등이 나오는, 급증을 해주는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급등해 줄 때 각 구간마다
짧게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고 차트 복기를 해보시면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들이 만들어지는지, 급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쯤 진입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입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진입해서 어떤 가격대까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주식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